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등호 집에서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발견한 여성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하지만 좀처럼 체액 테러를 한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미제로 남을 것 같던 이 사건은 6개월이 지나 그 진실이 밝혀졌다. (8일)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체액이 든 피임기구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최초 발견자는 여성 A씨의 남자친구였다. 당시 A씨와 남자친구는 출처불명의 피임기구를 두고 긴 논의 끝에 주거침입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A씨 집에 타인이 침입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임기구 안에 든 체액을 보내 DNA 검사까지 했지만 남자친구가 아닌 타인의 체액이라는 결과만 얻었을 뿐 별다른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에 수사팀 내부에서는 A씨가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그렇게 사건은 진전되지 않았으나 6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체액 테러를 저지른 남성이 잡히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당시 30대 남성 B씨는 지하철역에서 만난 여성이 가방에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집어넣었는데 폐쇄회로 CCTV 분석을 통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경찰은 국과수에 체액을 보내 DNA 분석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통보받게 됐다. 과거 국과수에 접수된 9건의 체액 테러 사건과 DNA가 일치한 것이다. 특히 이 9건 중엔 A씨 사건도 포함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20년 11월부터 7개월간 혼잡한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젊은 여성을 타깃으로 가방에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몰래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제로 남은 체액 테러 사건 총 10건은 모두 B씨 소임이었다. A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체액 테러를 당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방바닥에서 문제의 피임기구가 발견된 것이다. 현재 A씨는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법상 체액 테러는 성범죄로 처벌 가능성이 낮다.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액 테러는 사람이 아닌 소지품을 대상으로 이뤄져 현행법상 가해자를 재물 손괴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성범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검찰에 넘겨진 체액 테러 사건은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5건은 강제추행이 아닌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자의 신체가 아닌 신발, 옷에 정액을 묻힌 경우다.